자, 이게 지난 2월 충남 천안의 한 원룸에서 벌어진 방화 사건이었습니다. 자, 불이 나서 아이고 2명이나 숨졌어요. 네,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천안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의 원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들어간 지 3분 만에 펑 하면서 큰 폭발과 함께 화재가 일어납니다. 방 안에 있던 여성과 남성이 결국에는 숨지고 이 남성만 살아남았는데 숨지기 직전에 전 여자친구는 이 남성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자, 왜 저렇게 원룸에 불을 질러서 아까운 목숨을 잃게 한 건지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 이 20대 남성이 지난해 이제 10월부터 이 피해 여성과 교제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성 문제로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가 계속 삐그덕삐그덕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 피해를 입은 남성이 한 명 있는데 그 남성과 또 이 20대 여성이 이제 교제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 발생 전날 이 피해자인 여성이 이 20대 남성에게 이제 결별을 통보를 합니다. 예. 이제 그 이후에 이 또 그 피해 여성과 나머지 일행 아까 또 하나 사망했던 남성과 예. 친구 2명이 함께 이제 거기서 술을 마시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 20대 남성하고 이제 통화가 좀 이루어졌는데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얘기들이 좀 오가고 20대 남성이 이 피해 여성에게 좀 성적인 그런 모욕까지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말다툼이 벌어진 과정에 이 20대 남성이 첫 번째 이 원룸에 와서 한번 사과를 합니다. 사과를 네, 했어요. 사과를 하고 돌아갔는데 그 돌아간 게 좋은 마음으로 돌아간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범행 당일에 아침 7시쯤에 여자친구 일행이 이제 노래방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20대 남성이 지금 사파해 보시는 것처럼 휘발유를 가지고 와서 페트병에. 원룸 내부에도 뿌리고 그리고 지금 피해 남성의 머리와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에 불을 질렀던 사건입니다. 결국 결별을 통보한 데 대한 앙심 더하기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있는 그 장면을 목격한 데서 오는 또 복수심. 그런다고 다 저러진 않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럼요. 이 세상에 반은 여자고 반은 남자인데 물론 이제 이 그 당사자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그것을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은 확신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확실한 상황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돼버리면 이거는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문제가 틀어져 버리는데요. 지금 20대 남성 같은 경우는 범행 직전 새벽에 바로 여자친구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분노 감정을 포함을 된 그런 어떤 것을 여러 가지 어떤 표출했다라고 하는 거 있고요. 예. 또 이제 또 뭐 여자친구에 대해서 원망하는 문자도 보내고 그리고 이별을 통보하자마자 바로 이 사망한 남성하고는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만났으니까 뭐 둘이서 뭐 어떤 좋지 않은 감정이 그랬겠죠. 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사망한 그 남성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 점에 대해서 화가 나서 항의를 하기 위해서 또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오히려 자기가 그 여자친구들하고 여러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항의를 하러 찾아갔는데 자기가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사과를 하고 돌아오니까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지금 뭘 한 거지? 내가 항의를 하고 그러면 내가 사과를 받고 와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사과를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에이 모르겠다. 그래서 불을 갖다가 지르기로 그렇게 결심을 한 것 같은데 예. 사실 뭐 이렇게 나가게 된다면 그야말로 해결책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니, 세상에 두 사람이 불에 타서 숨을 거뒀는데 불 붙인 적이 없다고요? 네, 이 범죄명은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불을 내서 사람을 죽이게 2명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가 되는데 본인이 휘발유는 뿌린 건 인정합니다. 휘발유는 뿌렸지만 라이터로 불을 붙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특이하게 사실은 휘발유를 뿌려놓고 지금 사망했던 그 남성하고 실랑이를 벌이는 도중에 그 남성이 라이터를 붙였기 때문에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사망까지 발생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최초 배심원 그러니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했다가 또 이를 철회해서 일반 재판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 지금 뭐 서로 약간 뭐 얘기가 좀 다른데. 자, 그러니까 휘발유를 뿌린 건 맞지만 라이터로 불을 탁 켠 거는 사망한 그 남성이었다라는 주장인 건데. 자, 그러면은 20대 지금 불을 질렀다고 볼 증거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기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라이터를 뿌린 사람, 휘발유를 뿌린 사람이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그러지. 이게 뭐 이명일개조로 해서 역할 분담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진 않겠죠. 예, 자기가 뿌려놓고 다른 사람이 불을 붙였다. 그거는 참 우리가 이제 수긍하기 힘든데요. 이제 문제는 20대 남성하고 피해자 이외에 그 제3자가 불을 붙였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제 지금 보고요. 그럼 과연 누가 그럼 불을 붙였는가? 그게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대검찰청에서 DNA 화학 분석과의 유전자 감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는데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그 라이터 상단 그 톱니 있지 않습니까? 불을 갖다가 이렇게 그 켜기 위해서 거기에 바로 이 20대 남성의 DNA가 거기서 검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이거는 이 사람이 그 상단 톱니바퀴를 자기 손으로 이렇게 조정을 그러네요. 했다라고 그러네. 하는 것이 나온 것이고요. 예. 또 이 사람 또 스스로도 이 신체에 약 한 49% 정도 화상을 입었는데 이 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휘발유를 갖다가 우리가 뿌리면요. 휘발유만 보시면 안 돼요. 그것이 유정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와가지고 그 가스같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의 양손하고 하반신에 묻어있던 그 휘발유에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재판부에서 이제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DNA 검출됐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뿌리는 그 과정에서 유정 생겨가지고 자기 몸에도 붙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그 불을 갖다 붙인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결론을 그렇죠. 냈습니다. 자, 그런데 박 변호사님 네. 범행 직전 이 남성의 행적도 이 사람이 불을 질렀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죠. 판단한 계기가 있었잖아요. 정황적인 아니면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범행 직전에 이 남성이 편의점에 들러서 라이터랑 생수를 좀 구입을 합니다. 생수 6병을 구입을 하는데요. 생수 6병을 구입한 거, 또 라이터를 구입하고 휘발유를 구입해서 그 생수병에 또 담아놨습니다. 휘발유 11리터를요. 6병에 담아놨고. 근데 이제 아주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예. 이 사람이 범행 전에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불이 붙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색했던 걸 찾아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겁만 줄 생각이었으면 그렇죠. 그게 어느 게 더 잘 붙는지를 확인할 이유는 없는 이유가 거거든요. 없죠. 그래서 사실은 경유보다는 휘발유가 더 잘 붙는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재판부는 파악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백 변호사님, 네. 제가 이제 수습 기자 시절 때 그 국과수 부검 참관을 이렇게 간 적이 있거든요. 보통 기자들 많이 그렇게 하는데 그게 벌써 16년 전인데 마침 또 제가 가서 이 부검 참관을 할 때 그 고인의 시신이 불에 타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의 시신이었어요. 근데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진짜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접하고 나서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용서가 안 되는 것이 두 사람이 그렇게 불에 타서 숨졌는데 내가 한 게 아니다. 휘발유는 뿌렸지만 불은 지르지 않았다. 저는 진짜 용서가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재판부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아니 휘발유를 뿌린 사람이 라이터를 안 들고 휘발유 맞은 사람이 갑자기 불을 켜서 사망했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증거로도 다 입증이 되는 것처럼 또 유족들까지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남성의 뭐 처벌은 뭐 당연하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 불도 굉장히 커서 추가 피해가 우려될 만큼 화재 규모도 컸었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너무 끔찍해서 제도 나오지 않았지만 몸에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하게 그럼요. 결과가 많이 그랬단 말이죠. 예. 이제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유죄 판단하면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는데 저는 사실 이건 검찰도 항소했습니다. 이 피고인도 항소를 했고요. 피고인은 자기는 불을 안 붙였다니까 항소를 했겠죠. 징역 30년 선고 과연 타당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 생각이 두 그겁니다. 명이 사망을 한 상황이고 이렇게 끔찍하게 그 두 사람을 이렇게 살해하고 그리고 전혀 반성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징역 30년이라는 숫자가 타당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 변호사님 반성도 안 하고 합의 노력도 안 했는데 지금 징역 30년이에요. 두 그렇죠.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는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반성문도 막 쓰고 합의 노력도 하고 그랬다면 두 사람을 저렇게 해놓고도 그럼 30년이 줄어들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징역 30년 선고되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어떻게든 합의하려는 시도까지 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형량이 더 떨어질 수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 두 명의 목숨의 결과가 징역 30년이라는 건 저는 좀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